안녕하십니까. 브이라이프 영상의학과 대표원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지승우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검진이나 PET-CT에서 폐결절, 폐혹이 있다고 판독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결절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결절이 뭐냐 하면은 작은 혹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3cm를 기준으로 3cm보다 크면은 혹, 종괴, 종양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3cm보다 작을 때는 결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폐에는 3cm보다 작은 결절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고 3cm보다 큰 경우에는 폐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또는 기침, 가래, 그리고 흉통 등의 증상이 있어서 PET-CT를 찍은 경우에 폐결절 이런 판독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는데요. 폐결절의 종류에는 고립성 폐결절, 다발성 폐결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고립성은 하나만 있을 경우에, 그리고 다발성은 작은 결절들이 양폐에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다발성 폐결절이라고 하고요. 폐결절의 모양에 따라서 양성과 악성 의심 소견으로 나눕니다. 양성 폐결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폐결절에 석회가 있는지 없는지, 석회가 있으면 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아주 경계가 명확하고 동그랗고 그리고 크기가 7mm보다 작으면은 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폐는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MRI 검사로는 검사가 불가능하고 초음파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폐 검사는 엑스레이 또는 CT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되는데,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석회가 있는 경우에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회가 있는 결절들은 꼭 추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요. 석회가 없는 작은 결절들은 PET-CT로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저희가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추적 검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작은 폐결절이라도 아주 드문 경우에 크기가 점점 커져서 암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은 꼭 추적 검사를 하시는 게 맞고, 한 5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 결절에 대한 추적 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결절의 모양과 크기와 형태, 색깔 이런 것들을 보고 폐암과 양성 폐결절을 구분을 하는데,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모양이 되게 나쁘게 생겼어요. 삐쭉삐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폐암을 의심을 하게 되고, 혹 안에 이제 기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뽀끔뽀끔 뚫려 있는 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요 바깥 흉막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이 이렇게 보인다든지,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들이 몇 가지 아주 저명한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견들이 보일 때는 폐암이 의심이 되면은 저희가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드려서 조직 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폐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조직 검사가 가장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폐는 말 그대로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폐를 이렇게 침으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풍선을 찌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풍선을 찌르다 보면 풍선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폐 안에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장기라서 피가 날 수가 있고요. 다른 장기들은 피가 나면은 이렇게 좀 압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피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장기 자체로도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폐는 풍선이기 때문에 그 장기 자체로 압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피가 나게 되면은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객혈을 하게 됩니다. 피를 토하게 되고, 그 피를 토하기 시작하면은 누를 수도 없고 압박도 안 되고, 그리고 정확한 피가 나는 위치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직 검사를 하고요. 추적 검사를 해서 자, 이거는 폐암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럴 때 보통은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인 중에 한 분이 이걸로 진단을 받고 결국 폐암 진단을 받아서 요즘에 방송에 좀 많이 알려진 결절의 한 형태인데, 간유리 음령 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유리 음령 결절은 그냥 일반 폐결절과 다르게 이 사진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간유리의 음령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인다고 해서 간유리 음령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희끗하게 보여요. 이 결절에 겹쳐서 있는 혈관이나 기관지나 이런 구조물들이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간유리 음영 결절이 중요한 이유는 간유리 음영 결절은 일단 폐렴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폐렴이나 기관지염, 염증이 살짝 왔을 때 이렇게 간유리 음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이나 3달 정도 있을 때 추적 검사를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조금 더 커진다. 그러면은 폐암의 가능성이 오히려 또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간유리 음영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는 조금 짧은 기간 내에 추적 검사를 권유를 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 추적 검사 기간은 그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증상의 유무와 그리고 병변의 위치, 개수 등을 종합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추적 검사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사라지는지 더 커지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폐결절의 대부분은 암과 관계가 없는 결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암이 아니면 폐결절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냥 감기라고 생각했던 지나간 병이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되게 흔하게 보이는 폐결핵 같은 경우에도 폐결절을 남기고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에 폐결절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들이 우연하게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추적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온 폐결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폐결절이 있을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현재 컨디션, 증상과 그리고 가족력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추적 검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브이라이프 영상의학과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 이상 건강의 중심 브이라이프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원장 지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